안녕하세요. 오늘 찍을 리뷰는요, 이 책입니다. 달리는 낙타는 사막을 건너지 못한다. 김지광 작가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굵기는 남자손가락 하나 정도 되고, 가격은 14,000원 되고 있고요. 표지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크기도 적당하고, 그리고 요즘 인스타에서 굉장히 핫할 것 같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뜨거운 사막의 원전 건설 현장에서 길을 잃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김지광님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인사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는 게 이 책에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매일 2개에서 3개 정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회수가 2에서 3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보겠지. 그 2에서 3의 조회수 중에 하나는 분명 저일 거고요. 다른 하나는 제 아는 동생일 거고, 나머지 하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시적이다. 표지부터 요즘 핫하다는 에세이 표지스럽다. 어딘가로 갈 때 조용히 책의 앞면을 내어두고 싶은 책이다. 근래 들어 역사, 인문학, 정치, 경제 등의 책만 읽다 보니 무언가 책을 읽는 동안 쉰다는 느낌보다는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다. 이 책을 펴기 전 표지와 제목을 바라보는 일만으로도 편안함이 느껴졌다. 이 책은 책을 읽기 전부터 어떤 책인지 감이 왔다. 사막을 지나가면서 느꼈던 내용에 대한 에세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얼마 전 나는 거기가 어딘데라는 KBS 예능을 우연하게 접한 적이 있다. 오만의 한 사막에서 영화배우 차태현과 지진이, 배정남, 코미디언 조세훈 님이 오만의 사막을 횡단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크게 얻어내지 못했는데 얼마간 더 방송하다가 지금은 방송하지 않는 듯했다. 외국에 있을 적에는 한 영화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돌려봤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같은 예능을 돌려보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 예능은 내가 벌써 5번도 더 정주행한 예능이다. 무언가 모르겠지만 사막이 주는 아득함이 간접 체험이라도 나는 좋았던 것 같다. 극한의 체험을 살면서 꽤 많이 경험했다. 뉴질랜드의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버스에서 내려 무조건 걸어갔던 기억이나 출국할 비행기표만 가지고 갔던 탓인지 당장 10센트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이불짜리 동전을 주지 못하면 하루를 굶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들, 그 밖에 일단 저지르고 보면 어떻게든 된다는 철학 때문에 스스로 저지른 수많은 행동들, 그런 것들 때문에 가끔 내 인생은 지리하다가도 극단적일 만큼 독특한 경험들을 하곤 한다. 왠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일종의 로망 같은 것이었다.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책의 첫 장을 폈다. 책은 내 생각과 다르게 단순한 여행 에세이는 아니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부장으로 재직 중인 김지광님의 글이다. 그가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생각했던 것들을 잘 정리한 책이다. 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그런 공간인 사막을 인생과 비교하여 많은 예를 든 책이다. 책은 혼자 읽다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며 씁쓸하기도 하다. 책을 읽고 많은 부분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누군가의 눈에 봤을 때 편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생의 굴곡은 가지고 있다.
2,000명의 나이에는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관찰해야 한다. 그 또한 그랬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나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나는 비록 그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다. 나의 여러 책에서 나는 인생을 바다와 비교했었다. 수많은 굴곡진 파도를 넘어서야지만 그래도 망망대해인 바다가 인생과 같다는 비유를 종종 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비유인 사막과 나의 비유인 바다는 어딘가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인간이 항해술이 발달한 이유는 사막을 횡단하던 베두인들에 의해서이다. 동서남북의 사방이 모두 같은 사막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도통 가무잡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런 환경은 망망대해와 같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바다 항해술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비로소 인류는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결국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경험은 자산으로 쌓여간다. 척박한 환경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더 넓은 바다와 대륙으로 넓힐 수 있는 자산으로 발전했다. 책에서 작가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이 한 대목을 차지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아버지가 되어보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책에서 작가는 자녀를 갖고 나서 아버지를 떠올렸다고 한다. 어깨가 짓눌려지는 무게감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걸고 난 뒤부터 벗어날 수 없는 즐거운 부담감이다. 나에게도 쌍둥이가 있다. 어쨌거나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하던 아버지들의 감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책은 중반부가 지나가면서 종교적인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한다. 기존 다른 책들은 종교적 색채를 갖는 순간부터 나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이 책은 종교에 대해서 불편할 정도의 맹목적인 시각이나 설득을 하질 않았다. 자신이 종교의 도움을 통해서 갖고 있던 고뇌로부터 해방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역할로만 종교가 등장을 했다. 작가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고 문학을 좋아했던 흔적은 그의 필력으로 느껴졌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글과 가끔씩 상황에 맞게 나오는 인용구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가는 나의 마음을 후벼 팠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가끔은 그 사람들이 모두 지금의 모습을 하며 채워온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나 굴곡은 갖고 살아간다. 가만히 있을 것 같은 인생은 결국 가만히 있어지질 않는다.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예전 내가 20대 때는 나의 앞으로 인생 계획과 꿈에 대해서 어른들께 자신감을 갖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봐도 좋지만 계획대로 되진 않을 거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그 말이 참 불편했다. 된다고 믿고 살아도 되기 어려운 것들을 왜 굳이 옆에서 저런 식으로 말씀하실까 하고 서운해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계획에 변수나 오류 따위는 발생할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완벽한 루트를 이용하여 항해를 하고 있다고 믿던 경로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도상에는 보이지 않는 암초들이 존재했다. 그 암초를 몇 번 피하고 보니 내가 항해하던 방향은 애초 내가 출발할 때 가고자 했던 방향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 또한 길이다. 인생은 살다 보니 항상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아주 커다란 변화를 주고 그리고 달라지기도 했다. 당장 얼마 뒤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실패를 할 수도 있다. 지금은 서행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더라도 곧 날 향해 도달할 엄청난 변화를 결코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책을 읽고는 많은 부분에서 위로를 받았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위로를 받았다. 나는 제주 서귀포 남원에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나거나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내가 인터넷에 글을 집필을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졌다. 나는 모르겠지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고 나는 알고 있지만 상대가 나를 모르는 인맥들도 늘어났다. 어쨌거나
양방향이든 아니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교류를 하고 있다. 그의 글에서 그와 정말 말이 잘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해외 원전 건설 업무를 통해 수년간 사막에 있어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내가 해외에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은 어쩐지 비슷한 색깔이었을까? 어쨌건 그의 인생으로부터, 그의 글로부터, 그의 인생관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분 좋은 에세이였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고요. 남자분이세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이 참 표지만 봐서는 여성분이 쓰신 것 같은 이제 감성적인 표지인데 남성분이 쓰신 거고, 이게 젊은 시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글이 전개가 되고요. 페이지는 270페이지까지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게 읽히기 때문에 뭐 주말 하루 날 잡으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 무엇보다도 이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낙타가 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낙타는 뛸 수가 있답니다. 저는 천천히 걷는 것만 생각했는데 중동 지역을 가면 낙타 그 무슨 경마 같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 낙타가 뛰기도 한다는데 우리가 보는 건 다 걷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사막에 있는 낙타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낙타는 절대 사막에서 뛰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금방 지치니까. 약간 우리 인생에 비유한 그런 시적인 제목인 것 같고요. 이거 어디서 펴도 이 디자인이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출판사가 너무 잘했어. 출판사가 청년정신이거든요. 뭐 깔끔하게 그 글자 크기도 알맞죠? 두께도 알맞고 한번 읽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